악마는 프라닭을 먹는다. 치킨 먹고 싶네요. 이 영화를 다 보고 극장을 나오는데 제가 처음 이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를 봤던 시절이 먼저 떠오르더라고요. 와,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나 싶기도 하고요. 분명 1편을 볼 때만 해도 저는 앤디 쪽에 훨씬 가까운 사람이었거든요. 앞으로 내가 어떤 일을 하게 될지도 모르고 저렇게 무서운 상사를 만나면은 도대체 어떻게 살아남아야 하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영화였어요. 그런데 이번에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를 보고 나오니까 조금 묘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앤디만 보이는 게 아니라 미란다도 보이고 에밀리도 보이고 새로 들어오는 젊은 세대들도 보이고, 그리고 그 사이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 제 모습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게요. 벌써 20년 가까운 시간이 흘렀습니다. 사실 극장 가기 전에는 기대를 좀 많이 내려놓고 갔거든요. 전작의 향수에 기대서 원작 팬들의 지감이나 열려고 만든 속편이면 어떡하지? 그때 그 캐릭터들을 다시 불러와서 뭐 익숙한 장면 몇 개 보여주고 익숙한 대사 몇 개 던져주고 추억팔이만 하고 끝나는 영화면 어떡하지? 아무래도 그런 걱정이 들 수밖에 없었거든요. 근데 막상 다 보고 나오니까 그런 생각은 조금 달라지긴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뛰어난 명작이냐라고 물으시면은 그건 또 아니더라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제 취향에서는 조금 무난했고 갈등도 생각보다는 쉽게 풀리는 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가 왜 만들어졌는지는 알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 영화는 전작 이후 실제로 흘러버린 그 20년이라는 시간을 꽤 진지하게 바라보려는 작품에 가깝습니다. 그때 그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그리고 그 영화를 좋아하던 우리는 지금 어떤 사람이 됐을까? 줄거리를 스포일러 없이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은 이 영화는 다시 런웨이 매거진을 중심으로 완전히 달라진 패션 미디어 업계의 현실을 다룹니다. 예전처럼 종이 잡지의 권위와 편집장 한 사람의 카리스마만으로 모든 게 움직이는 시대는 끝났고요. 디지털 플랫폼, 알고리즘, 숏폼, 데이터, 그리고 AI까지 새로운 시대의 흐름이 런웨이라는 오래된 세계를 계속 흔들어댑니다. 그 안에서 미란다는 여전히 강력한 인물이지만 예전처럼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고, 앤디는 다시 이 세계에 들어오게 되면서 자신이 어디까지 타협할 수 있는지, 또 무엇은 끝까지 지켜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먼저 이 영화에서 제가 가장 크게 체감한 것은 1편과 2편이 관객에게 던지는 질문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점입니다. 1편이 2006년에 개봉했잖아요. 당시 이 영화를 좋아했던 분들 중에서는 사회초년생이었거나 아직 일을 시작하기 전이었던 분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1편을 볼 때는 앤디의 시선을 따라가게 되죠. 나는 앞으로 어떤 직장 생활을 하게 될까? 인정받기 위해서 나는 어디까지 바뀌어야 될까? 그러니까 1편은 사회에 처음 들어가는 사람의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시간이 꽤 많이 흘렀습니다. 이제 이 영화를 다시 보러 간 관객들 중에서는 이미 각자의 자리에서 연차가 꽤 쌓이고 조직이라는 시스템 안에서 산전수전 다 겪은 분들이 많을 겁니다. 그래서 2편을 볼 때는 질문이 달라져요. 나는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어떤 사람이 되어버렸을까? 나는 저 캐릭터들 중에서 과연 누구에 가까울까? 여전히 의욕은 있지만 현실의 룰을 너무 잘 알아버린 앤디일 수도 있고,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악착같이 나를 세우는 에밀리일 수도 있고, 한때는 인정도 받았고 참 잘 나갔지만 완전히 뒤바뀐 세상 앞에서 조금씩 설 자리를 잃어가는 미란다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하더라고요. 1편에서는 미란다가 그야말로 공포의 대상이었잖아요. 눈빛 하나로 사람을 숨막히게 하는 권력 그 자체였죠. 그런데 2편에서의 미란다는 확실히 힘이 좀 빠져 보입니다. 메릴 스트립의 연기는 여전히 훌륭한데 이번에는 예전 같은 무자비함보다 자기가 쌓아 올린 세계가 더 이상 예전의 룰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라는 걸 깨달아버린 권력자의 고독함이 더 크게 느껴졌거든요. 누군가는 이걸 보고 미란다가 왜 이렇게 약해졌냐고 아쉬워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오히려 그 지점이 좀 더 좋았거든요. 완벽주의자인 리더도 거대한 시대의 파도 앞에서는 결국 불안해하는 한 명의 인간이구나. 그게 보이니까 미란다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다가오더라고요. 앤 해서웨이의 앤디도 전작과는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1편의 앤디가 내가 이 세계에 적응할 수 있을까를 묻는 인물이었다면은 2편의 앤디는 내가 다시 이 세계 안으로 들어가도 나를 잃지 않을 수 있을까? 를 묻는 인물에 가깝습니다. 이 차이가 꽤 중요한데요. 사회초년생 때는 내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를 묻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은 살아남은 나는 지금
괜찮은 사람인가? 이걸 묻게 되잖아요. 사회생활의 단계가 바뀐다는 걸 결국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이 바뀐다는 뜻이구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에서 가장 중요한 공간은 역시 런웨이 매거진이죠. 1편에서 런웨이는 욕망의 세계였습니다. 화려하고 차갑고 잔인하고 한편으로는 또 매혹적인 세계죠. 그런데 2편에서의 런웨이는 더 이상 절대적인 권위를 가진 성이 아니에요. 오히려 무너지는 성에 가깝습니다. 한때는 그 안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특별한 세계에 들어온 것 같은 느낌이 있었지만 이제는 그 성 바깥에서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더 빠르고 더 자극적이고 더 효율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의 시선을 뺏어갑니다. 영화를 보면서 가장 눈에 띄었던 것은 이 런웨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패션 잡지만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런웨이는 시대의 변화 앞에서 흔들리는 모든 직업의 상징처럼 보였거든요. 출판사일 수도 있고 신문사일 수도 있고 영화사일 수도 있고 회사 안에 어떤 부서일 수도 있습니다. 예전에는 분명 중요했던 것들이 지금은 낡은 것으로 취급받는 순간이 오잖아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영화가 묻는 것은 바로 그 지점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는 주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런웨이 사람들은 플랫폼과 알고리즘이 바뀌어 놓은 환경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를 고민합니다. 근데 이 질문은 패션 잡지 이야기로만 들리지 않죠. 거의 모든 영역이 지금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잖아요. 조회수와 효율을 따라갈 것인가? 알고리즘에 맞춰서 나를 바꿀 것인가? 그러면서도 끝까지 잃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이 영화가 그 복잡한 질문에 정답을 딱 내놓는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적어도 그 질문 자체는 꽤 유효해 보였습니다. 제목도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데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잖아요. 1편에서 이 악마는 타협을 모르는 상사 미란다이거나 성공을 위해서 영혼을 담보로 잡는 욕망의 세계를 뜻했겠죠. 그런데 2편에서는 그 뉘앙스가 조금 달라집니다. 악마는 더 이상 무섭고 추악한 모습으로만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아주 세련된 옷을 입고 매혹적인 말투를 쓰고 우리가 동경하는 그 자리에서 부드럽게 유혹해옵니다. 1편의 악마가 성공을 위해서 너 자신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냐를 물었다면 2편의 악마는 변화라는 이름으로 무엇까지 포기할 수 있냐를 묻는 존재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2편에서의 악마는 시대의 흐름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변해야 한다는 말, 효율적이어야 한다는 말, 데이터로 증명해야 한다는 말, 트렌드를 따라가야 한다는 말, 다 맞는 말이죠. 근데 그 말들이 너무 세련되게 다가올 때 우리는 어느 순간 내가 진짜 중요하게 여겼던 것들을 너무 쉽게 내려놓을 수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는데요. 영화 안에서는 잡지의 영혼을 지킬 수가 있는가를 묻는데 영화 외적으로 보자면은 이 속편은 정말 새로운 이야기를 하려고 만들어진 건가? 아니면 익숙한 브랜드를 다시 꺼내든 건가? 라는 질문이 동시에 따라붙죠. 그러니까 영화가 던지는 질문이 영화 자기 자신에게도 그대로 돌아가는 구조처럼 느껴졌습니다. 물론 전작의 향수를 활용하는 것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오히려 이 영화는 그 향수를 꽤 영리하게 사용합니다. 익숙한 인물들, 익숙한 세계, 익숙한 긴장감. 근데 동시에 그 익숙함을 완전히 넘어서기에는 조금 조심스러워 보이는 영화이기도 하죠. 그게 이 영화의 장점이자 한계였습니다. 영화를 보면서 흥미로웠던 장치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대비였는데요. 종이 잡지와 플랫폼, 편집자의 감각과 데이터 분석, 오래 쌓아온 안목과 실시간으로 변하는 트렌드, 이 대비가 영화 전체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영화가 디지털을 무조건 나쁘게만 그리진 또 않아요. 변화는 필요하죠. 새로운 시대의 감각도 필요하고 변화된 시장에 맞춘 전략도 필요합니다. 문제는 변화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변화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지 스스로 질문하지 않는 태도겠죠. AI가 트렌드를 분석하고 알고리즘이 취향을 예측하고 숏폼이 대중의 시선을 뺏고 데이터가 성과를 증명하는 시대잖아요. 이제는 내가 감각이 있어 라는 그 말만으로는 쉽게 설득이 안 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영화는 묻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감각은 정말 쓸모없어진 것일까? 취향, 경험, 직관, 오랫동안 쌓아온 안목은 숫자로 환산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뒤처진 것이 되는 걸까? 저 역시 영화를 보면서 제 채널 생각이 나더라고요. 알고리즘 중요한 거 알죠? 조회수도 중요하고 클릭률도 중요하고 썸네일도 중요하고 시청 지속 시간도 중요합니다. 근데 그걸 다 따라가다 보면은 나는 원래 뭘 하고 싶었던 사람이지?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변화에만 적응하다 보면은 내가 왜 이 일을 좋아했는지, 내가 왜 이 일을 시작했는지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영화가 좋았던 지점은 바로 그 질문을 슬쩍
건드린다는 점입니다. 물론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갈등 구조가 얕아요. 잡지와 플랫폼의 충돌, 전통과 혁신의 대립, 복잡하게 얽힌 인물의 관계, 좋은 재료들은 정말 많이 던져놓는데 너무 쉽게 타협하고 너무 싱겁게 해소되는 느낌이 들었어요. 전체적으로 안전하고 편안한 길로만 가려는 인상이 있었습니다. 결말도 그렇죠. 런웨이가 창작 자율성을 보장해주는 새로운 주인을 찾는 식으로 마무리가 되는데 현실보다는 살짝 동화에 가까운 마무리처럼 느껴졌거든요. 그리고 개봉 전부터 이야기되었던 중국인 캐릭터의 논란에 대해서도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캐릭터의 이름이나 묘사 방식이 인종적 고정관념을 떠올리게 한다라는 지적이 있었고 그 때문에 불편함을 느낀 관객들도 많았죠. 막상 영화 안에서 그 캐릭터의 비중이나 역할을 따져봤을 때 과연 서사적으로 꼭 필요했나라는 의문이 남았습니다. 비중이 큰 것도 아닌데 굳이 논란의 여지를 남기는 방식으로 설계를 했었어야 됐나 싶은 거죠. 다양성을 의식한 캐스팅이나 글로벌 시장을 겨냥한 설정이 오히려 낡은 시선으로 처리될 때 관객들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잖아요. 말 그대로 긁어 부스럼을 만든 느낌도 있었습니다. 이 영화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변화하는 시대에 무엇을 지켜야 하느냐에 있다면 그 변화 안에서는 표현 방식의 변화, 캐릭터를 바라보는 시선의 변화도 당연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지점에서 이 캐릭터는 조금 더 세심했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정리하자면은 악마는 프라다를 입는다 2는 엄청난 명작 편까지는 아닙니다. 갈등은 얕고 결말은 안전하고 영화가 던지는 질문에 비해 해답은 조금 편하게 느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번쯤 볼만한 이유는 충분히 있습니다. 전작을 함께 좋아했던 관객들에게 그동안 당신은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라고 묻는 작은 후일담처럼 느껴졌습니다. 1편의 향수를 소중히 간직하고 계신 분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미친 듯이 변해가는 시대 속에서 어디로 흘러가고 있는지 고민이신 분들, 그리고 회사에서 나는 과연 어떤 포지션을 취하고 있는 사람인지 한 번쯤 돌아보고 싶은 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어떻게 보셨나요?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면은 저도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